만약 우리의 아이를 때린 가해자가 다음날 온몸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 오히려 우리의 아이를 고소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너희 애가 먼저 때려서 나도 방어한 거야. 나도 전치삼주 나왔어. 고소할 테니까 법대로 해. 이것은 억울한 호소가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 입금으로 설계된 정교한 알리바이 공장의 결과물입니다. 최근 학폭 현장에서는 피해자 바꿔치기라는 기괴한 전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오히려 진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모습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건가? 라는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가해자가 내뱉는 치밀한 변명들이 진실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수백만 원짜리 컨설팅이 만들어낸 가짜 피해자의 실체, 그들이 어떻게 법과 심리를 이용해 괴물이 되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작술의 세계에서 증거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무보정 원본 사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학폭 컨설턴트들은 이 사진 위에 수만 번의 붓질을 가하는 딥페이크 정의를 구현합니다. 가해자의 폭력적인 장면은 배경 뒤로 지워버리고 피해자가 고통에 겨워 내뱉은 작은 비명이나 방어적인 몸짓은 수십 배로 확대하여 선제적 공격의 증거로 둔갑시킵니다.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나를 자극했다는 식의 주장은 정교하게 편집된 가짜 진실입니다. 결국 조사관과 위원회는 포토샵 처리된 가짜 사진을 실체로 착각하게 되고 진짜 피해자는 진실의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는 정서적 실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뻔한 거짓말들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의 심리학 및 법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박사는 이를 오보 효과로 설명합니다. 컨설턴트들은 가해자와 그 주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여 그들이 실제로 보지 않은 일들을 사실처럼 믿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거짓 서사를 반복 학습시키면 증인들의 기억은 오염되고 현장에서는 확신에 찬 거짓 증언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고정관념 내용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해 보이는 가해자의 서사를 무력해 보이는 피해자의 호소보다 더 논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인지적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컨설턴트들은 이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가해자에게 이성적인 피해자의 가면을 씌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잔혹한 연극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현대 사회가 맺은 비극적인 배역 역전의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갈등 해결 과정은 누가 더 정직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는 피해자로 보이는가를 경쟁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컨설턴트들은 이 지점을 해킹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더 처절하게 우는 쪽이 이긴다라는 조항을 계약서 최상단에 올리죠. 이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연기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연금술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를 더 지독한 괴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잔인한 지침이죠. 우리는 이 연극이 대학 입시와 평판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정당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가짜 피해자가 탄생할 때마다 진짜 피해자의 영혼은 2번 살해당하며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은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컨설턴트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기 위해 반드시 사용하는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선제적 진단서 확보, 가해자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거나 심지어 스스로 가벼운 상처를 낸 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전치 2-3주의 진단서를 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됩니다. 감정적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뒤 그 순간만을 녹취하거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앞뒤 맥락이 잘린 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피해자를 성격 결함이 있는 공격자로 둔갑시키는 결정적 소품이 됩니다. 평판 매수와 증인 조작, 가해자의 부모가 주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평소에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는지에 대한 거짓 진술을 수집합니다. 진실을 다수결로 결정짓는 집단적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연극을 멈추고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맥락의 입체적 복원이 최우선입니다. 단편적인 진단서나 영상이 아니라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의 관계 역동을 추적하는 정밀 조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찰나의 연출이 긴 시간의 진실을 이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 조작에 대한 가중 처벌입니다. 컨설턴트의 지도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피해를 주장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원래의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짓 눈물의 대가가 인생의 파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눈을 믿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연출한 각본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진짜 고통 속에 침묵하고 있는지 끝까지 살피는 관찰자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정의는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어떻게 수호하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가해자의 유도 질문에 이제는 당당히 대답하십시오. 나는 지금 연출된 각본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선언해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분노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짓밟힌 영혼이 내는 정당한 소리입니다. 가해자가 거울 미로로 당신을 가두려 할 때 우리는 그 거울을 깨뜨리고 당신의 진짜 얼굴을 바라봐 줄 것입니다. 오늘 밤 돈으로 산 가짜 눈물이 진실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영업 후 연출될 수 없으며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컨설턴트의 각본보다 무겁습니다. 이 영상이 가짜 피해자라는 가면을 벗겨내는 정당한 칼날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작된 연극이 아닌 투명한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교실이 더 이상 악마의 무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